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8일 오전 4시 34분입니다. 일반적인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 가능한 정치라는 뜻인데, 의외로 빨리 지금 윤석열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 80% 이상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결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도 압도적으로 다수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이 갖고 있는 설득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에 조기 대선 날짜가 정부에 의해서 공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6월 3일이 될 듯 합니다.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후보로 나오겠다는 사람이 10명 이상이나 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봐서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예상 후보를 꺾고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보식 언론의 최보식 편집자, 베테랑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 한 사람 한 사람 품평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군에 대해서. 이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식 기자는 이번 탄핵 사태를 가장 정확하게 보도한 몇 안 되는 기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일관되게 전원일치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죠. 지금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파면 결정을 전망을 하면서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를 해왔으니까 이 품평, 사람 평도 아마 정확도가 높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보식의 언론, 국민의힘은 이번 조기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객관적, 이런 제목입니다. 그나마 상대가 이재명이니까 20%의 승률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2대8의 열세 전망에서 출발한다. 윤석열이 파면된 날부터 60일 이내 대선이 치러진다. 일각에서는 6월 3일 이야기도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것 같다. 대선 일정이 촉박해 뉴 페이스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 국민의힘 후보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에서 결정될 것이다. 보수 단일화를 전제로 하면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가능하다. 이들 중 김문수 장관만 10%대 지지율이 나오고 나머지 후보들은 한 자릿수 지지율이어서 고만고만하다. 김문수 장관은 계엄 탄핵 국면에서 갑자기 확 뜬 케이스다. 본인도 인기 급상승에 어리둥절했을 정도다. 윤 지지자들 같은 정통 보수,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가 정통, 그걸 정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거죠. 보수가 그에게로 몰려갔다. 현재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는 사생활과 도덕성 측면에서 크게 흠결이 없다. 하지만 극우 성향 이미지, 전광훈 목사와 관계, 윤계엄 지지 및 탄핵 반대 발언, 유연성 부족, 딱딱한 옛날 사람, 완고한 이미지 등이 발목을 잡을 것이다.
중도 확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윤 대통령이 파면된 당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중도층은 이재명 55.8%, 김문수 14.6% 지지했다. 본선에 가면 가장 약체가 된다는 뜻이다. 조기 대선은 윤석열 심판 선거 분위기로 가게 될 텐데 탄핵 반대를 해온 김문수는 여기에 휩쓸려 갈 공산이 높다. 위 여론조사에서도 조기 대선의 가장 중요한 시대 정신을 윤석열 정부 적폐청산 23.8%로 꼽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장 노회한 혹은 노련한 후보일 것이다. 정치력이 좋다는 뜻이다. 하지만 홍준표는 개인적 품성이 도마에 오른다. 그와 함께 도모하거나 그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이들이 별로 없다. 그와 같이 일해본 이들은 떠나서는 대부분 홍준표를 안 좋게 이야기한다. 그가 수평적인 사람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홍준표는 대선 출마에 가장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그가 당내 경선 관문을 통과할 거라고 보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늘 무난한 후보다. 이는 다시 말해 정치인으로서 한방 임팩트가 없다는 뜻이다. 오세훈이 대통령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다. 그는 작년부터 비밀리에 대선을 준비해 온 걸로 안다. 하지만 최근에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번복 등으로 코너에 몰려있다. 그가 대선 출마를 안 할 가능성도 높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여전히 기대하는 이들이 꽤 있다. 이재명과 대결해서 검사 대 범죄자의 구도로 가면 해볼만 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한동훈은 당 일각의 배신자 낙인으로 인해 경선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본선에 올라간들 제2의 윤석열 아류 제2검사 정권의 프레임에서 결코 벗어나기 어렵다. 대선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 그가 정치판에 들어온 뒤 세상과 사람을 보는 안목이나 리더십, 인성은 거의 낙제점이었다. 이제 와서 몇 달 안에 확 바뀌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대선 단골 출마자이고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윤상현 의원은 김문수 장관의 불출마 경우 대타 가능성을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그는 윤의 수호천사로 변신했다. 물음표가 있습니다. 정통 보수에게는 환호를 받았는지 모르나 그의 정치 생명은 단축시켰을 것으로 본다. 윤석열 지지자를 이제는 보수로 분류하면 안 됩니다. 국민, 신임, 배반자를 결사옹위하는 세력은 그건 따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절대 보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TK 지역에서 여전히 배신자 프레임에서 못 벗어났다. 당내 경선에 참여해봐야 통과 확률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유승민은 중도 확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유승민을 살려내면 조기 대선에서 해볼 수도 있다.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이라 소수 후보에 거칠 수밖에 없다. 만약 보수 단일화를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재명과 이준석 누구를 택할 거냐 하는 세대 대결이 되면은 보수와 중도층은 후자를 찍지 않을까? 이 마지막 대목이 정치적 상상력을 자극을 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개혁신당이라 소수 후보에 거칠 수밖에 없다. 만약 보수 단일화를 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재명과 이준석 누구를 택할 거냐 하는 세대 대결이 되면 보수와 중도층은 후자를 찍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국민의힘이 이번 조기 대선을 포기하고 이준석을 전략 공천해가지고 이재명, 이준석 대결 구도로 만드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과 정치 공학적
기술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 생각에 상당한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진영이 2023년 후반기부터 썼던 용어가 있습니다. 보수의 구명정 역할을 하겠다. 지금 보수라고 참칭하는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함께 뭐 거의 침몰을 해가지고 배가 깔아앉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탈출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개혁신당이란 구명정으로 옮겨 타든지 아니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대표로 올려가지고 후보로 만들든지 지금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이재명에게 이길 후보를 낼 자신이 없다는 이 최보식 기자의 이 평가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살 꾀를 죽을 꾀가 아니라 살 꾀를 생각해내는 거죠. 이준석 대 이재명, 이재명 대 이준석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